일본의 예언이 무섭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2020년대 일본 열도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들. 그 끔찍한 재난들을 미리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신토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찾아오는 위험을 읽어내는 사람들. 일본 사회는 이들을 미신이라 치부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끝내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토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야. 그런데 그 말은 곧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기이한 현실과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 유이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29이고요. 일본 도쿄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데에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 우연히 본 한 영상 때문인데요. 독일의 유명 유튜버가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처음엔 제목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어쩐지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영상 속에서 말하는 한국의 미래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외할머니였어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는 도쿄 시내에 있는 중소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입사 초반엔 나름 기대도 있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애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저 자신이 투명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길, 같은 지하철, 같은 회의, 같은 말, 같은 얼굴들. 삶은 정체된 듯 흘러갔고 업무 성과를 아무리 내도 회사 분위기나 제 처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보다 제 성별이 더 중요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았고 나이와 결혼 여부로 저를 판단하려는 상사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자라면 좀 더 조심해야지. 아직 어리잖아. 조금만 더 배워봐. 처음엔 참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 책상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재는 있지만 목소리는 닿지 않는 사람. 그게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죠. 그 무렵 저는 퇴근 후 집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지만 점점 그 안에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분위기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대화는 격식보다는 솔직함이 먼저였고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도 훨씬 수평적인 분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콘텐츠에서 그려지는 남성상이었어요. 섬세하고 따뜻하며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모습. 제가 일본에서 흔히 겪었던 묵묵함이라는 이름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물론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는 제가 꿈꾸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면 나는 달라질 수 없을지도 몰라. 그 막연한 기대는 점점 구체적인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력서를 준비했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게 되었죠. 그제야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정말로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부모님도 친구도 아닌 외할머니였어요. 제게 있어 가족 그 누구보다 믿음직하고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한 분이죠. 할머니는 제가 말하자마자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유이코, 절대 한국으로 가선 안 돼. 그때는 그저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단아한 성품이셨던 할머니는 그날따라 말투가 무겁고 단호하셨죠. 일본에서 벗어난다고 달라질 게 없어. 거긴 더 위험해. 그렇게 말씀하신 뒤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사이에서 할머니는 조금 특별한 존재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지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는데요. 그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건 몇 차례 실제로 증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해 한밤중에 집을 나가자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모두가 피신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새벽 저희 동네 근처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치 어딘가로부터 신호를 받은 사람처럼 움직이셨어요. 또 작년에는 여름 태풍의 진로를 미리 짐작하셔서 가족 전체가 미리 대피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말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부모님 역시 갑작스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이코, 지금 한국이 좋아 보일 수 있지. 하지만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일수록 그만큼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거야 라고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지 일자리가 있어서도 연봉이 높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능성과 꿈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한국에서는 조금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감정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엔 많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말도 부모님의 우려도 모두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도 한국 사회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고 드라마와 예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상을 계속 견딜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화상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며칠 뒤 가족에게 다시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엔 예전보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지 일자리를 위한 결정이 아니에요. 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일본 밖에서는 제가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 말처럼 미래에 고생하게 되더라도 전 지금 그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제 눈을 바라보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살아내라. 그 말이 저에겐 묵직한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꼭 쥐어주신 천연석 부적을 품에 안고 저는 도쿄를 떠나 한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던 순간 몇 번이고 제 결심을 확인하며 숨을 고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공기가 다르고 사람들의 말투가 다르고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생소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번쯤 살아봤던 도시처럼 이상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 빌딩에 들어서던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영어와 일본어가 혼용되는 팀 환경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고 팀장인 한지훈 씨를 비롯해 동료들도 외국인 직원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 깊었습니다. 출근 첫날 사무실에서 제게 꽃다발을 주며 환영해주던 그 따뜻한 분위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합정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한국에서의 첫 자취방으로 잡았어요.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15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매일 출퇴근길에 서울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출근길이 설렌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선 이상하게 아침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길거리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편의점 앞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뒷골목을 지나는 청년들의 웃음소리 무언가 꿈틀대는 생기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보내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종이로 된 편지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일본어로 곱게 써내려간 필체를 보는 순간 괜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편지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이코야,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응원할 순 없지만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한국은
지금의 빛나는 모습으로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곳은 이미 늙고 있어. 다만 아직은 젊은 척하고 있을 뿐이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편지 말미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60년이 되면 한국의 절반이 노인이 될 거다. 젊은 사람은 사라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출산율은 바닥이고 젊은이들은 힘들어 결혼도 안 하려고 할 거야. 너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넌 결혼을 할 수 있게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단다. 유이코, 한국의 현재 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그 빛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일지도 모른다. 항상 조심하고 언제든 돌아오려면 돌아오려무나. 일본도 한국과 별 다를 바 없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모든 인간은 남 탓을 하기 마련이지.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예언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겐 그 말들이 마치 시간의 틈을 넘어온 미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과거에도 여러 재해를 예측해낸 분이셨어요. 이번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맞이할 운명을 느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며칠간 저는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회사 복도에서, 점심을 먹던 식당에서조차 저는 자꾸만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 아이들이 울고 웃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걸까? 이 사회가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붕괴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무렵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인턴 채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지훈 팀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한국에선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응, 맞아. 사실 회사도 몇 년 전보다 채용이 줄어들었지.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재풀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그럼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린 지금 더 많이 준비해야 해.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건 국가가 할 일이야 라는 말이 너무 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그 사라지는 빛이라는 표현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과연 내가 택한 이곳이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은 며칠 뒤 어느 영상 하나를 통해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며 서늘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작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실에서 나오던 와중 평소와 다르게 사무실 안쪽에서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팀 막내 민재 씨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와 이건 좀 너무한데라고 말하자 옆자리 윤희 씨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데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윤희 씨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독일의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튜버가 이런 영상 올렸어요. 한국은 끝났다 라고요. 지금 난리예요. 한국에 대한 분석 영상인데 출산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진짜 세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그 5단어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미 늙고 있어. 다만 아직은 젊은 척하고 있을 뿐이다. 외할머니가 제게 보내셨던 편지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한 말이라고 넘겼지만 이 순간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가 그 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파란색 배경 위에 등장한 구체적인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고 차분한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4세대 안에 전체 인구의 95%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혀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보여줬습니다. 아래로 넓어야 할 아동 인구층이 점차 얇아지고 중간층이 사라지고 결국 노인층만이 탑처럼 쌓인 구조. 그것은 제가 교과서에서 본 인구 소멸, 국가의 단면과 같았습니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이 됩니다. 이어서 등장한 장면은 서울 시내 풍경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인데도 거리에는 젊은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생은 거의 없고 유치원은 적은 출산율로 인해 운영 중단 팻말이 붙었습니다. 병원 자리는 노인 요양원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모두 노인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불길한 예감이 머리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편지, 거기에 적힌 이미 늙은 나라라는 경고, 그건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예언을 수치와 장면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도 발달했지만 그 어떤 경제도 인구 구조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줄면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며 노동력과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아무리 스마트해도 사람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영상의 중간을 몇 번이고 되감으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 현실의 서울인데 이상하게도 죽어가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보셨던 것과 똑같아. 정말로 그분은 이 미래를 알고 계셨던 걸까?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대체 출산율 2.2를 회복하려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결혼도 줄고 연애조차 포기한 세대가 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그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영상을 다 본 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시야는 멍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파트 단지, 노인이 넘쳐나는 병원 대기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다가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영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봤어요? 윤희 씨가 묻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특히 그 4세대 안에 인구 95% 감소, 그건 좀 심했어요. 심한 게 아니라 민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섭죠. 팀장인 지훈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 영상 좀 불편하긴 해요. 우리에 대해 너무 잔인하게 말하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애써 외면해왔던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포대교 위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에 남아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았고 다음날 아침 저는 마침내 그 물음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제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 질문은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례한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똑같은 의문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들은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다들 식당으로 각자 흩어지기 전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실례일 수도 있는데요. 다들 혹시 진지하게 이민 갈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끝나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고 어떤 동료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재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요? 예전엔 많이 고민했죠. 호주로 간 친구도 있고 캐나다 워홀 갔다가 눌러앉은 형도 있어요. 근데 전 그냥 여기 있어 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무심한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민재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출산율 낮고 취업 어렵고 집은 비싸고 노후는 불안하고. 근데요. 그 모든 걸 알아도 전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다른 데선 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팀장님인 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한 적 있어요. 영어도 하고 직장도 알아봤었죠. 근데 결국 돌아왔어요. 여긴 저를 만든 곳이니까요. 그 말에 윤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 맞아요. 그치만 이건 무너지는 나라에 남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싶은 마음이죠. 그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답은 통계나 미래 예측보다 훨씬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을 알면서도 시작을 택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더 나은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간과 추억, 책임과 연결된 기억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망했다는 말보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라는 말이 훨씬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으셨고 저는 영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전해주신 편지에 쓰셨던 그 말 요즘 자꾸 떠올라요. 그 예언,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런 미래를 알면서도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죠? 오히려 그게 저한텐 더 감동적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유이코야, 별이 사라질 수도 있지. 하지만 별이 사라진 자리에 새벽이 오는 법이란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제가 보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미래는 불안하고 한국의 사회적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있지만 제가 선택한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중엔 제가 특별히 신뢰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한지훈 팀장님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도 매사에 성실하고 유연한 분인데 요즘은 종종 커피를 마시며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엔 지훈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유이코 씨는 참 한국 사람 같다니까요. 제가요? 네. 고민하는 방식이, 버티는 태도가 우리랑 닮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어쩌면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여전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고 여전히 완벽한 언어 능력도 아니고 출근길엔 여전히 바쁘고 현실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대를 배우고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단지 선택지 하나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생긴다면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토록 단호하게 가지 말라던 그분이 이젠 누구보다 제 한국살이를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할머니의 예언이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